자, 국회법 개정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검찰 수사,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죠. 자, 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일단 밑에 있는 기관장들 그만두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김필성 변호사님, 주된 이유가 뭡니까?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하기관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이제 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산하기관의 후임자 임명 관련해서 부당한 자문을 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에 내부 인사를 했는데 그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. 이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서 현재 지금 이제 입건이 됐고 구속영장 이제까지 이르렀습니다. 네,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겠죠?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애매한 부분. 예를 들어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선행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탄력을 받고 관련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집과 한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백 전 장관은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3주 만에 백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.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할 만한 물증 또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? 예, 일단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직권남용 같은 혐의입니다. 사실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구속요건도 상당히 어렵게 규정이 돼 있고요. 그동안 많이 쓰지 않았던 조항입니다. 사실 이것이 정치행위 그리고 사법행위의 좀 중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를 많이 적용을 안 했었는데 사실 이 조항을 가장 먼저 적용해서 처벌을 했던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입니다. 그래서 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그 청와대 인사들이 이런 직권남용 혐의로 다 구속이 됐었거든요. 그리고 처벌도 받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현 정부에서 김은경 장관이 또 이제 유죄까지 확정이 되면서 그 법적 기준이 상당히 상향으로 높아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본인들이 했던 기준에 본인들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 수사니 여러 가지 논란들을 또 제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하면은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똑같은 잣대로 본인들을 수사하면 보복 수사가 된다라는 논리는 국민들이 크게 납득하기는 어렵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. 과연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주목이 되는데 김필성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? 사실 좀 예상하기가 어렵긴 한데요. 다만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. 됐다가 1심에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.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월성원전 관계돼서 이미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. 당시에 이제 영장도 청구가 됐었는데 다시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영장 기각됐던 수사 단계에서 영장 기각됐던 사실이나 또는 그때 당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제 어쩌든 그 당시에는 김은경 장관이 처벌을 대상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그런 확신 같은 선례 같은 것들이 뚜렷하지 않았던 때인데 김은경 전 장관이 어쨌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확실히 유죄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이 발부냐 아니면 안 되냐에 따라서 양측에 좀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사실 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.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.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될 것이거니와 이미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실형까지 이거를 산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유는 수사가 더 윗선을 겨눌 수도 있느냐, 소위 청와대를 향해서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느냐, 아니면 한번 숨 고르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는 9월에 또 수사권이 대폭 검찰로서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과연 이게 진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칼날을 겨눌 수도 있는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
뭐 사실 수사에는 성역이 없습니다.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. 전직 대통령이 실형으로 지금 구속까지 됐다가 사면을 받아 나온 예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사의 성역을 정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고요. 다만 이제 이것이 무슨 누군가를 타겟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정조준했던 사건이 아니고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. 기존에 왜 수사를 안 했느냐? 당시에는 추윤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식물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네.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글쎄요.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지금 사실 뭐 3년 동안 가만히 있다 왜 지금 또 이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다음 타겟이 어디라고 보십니까?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윗선으로 말 그대로 윗선으로 올라가겠죠. 지금 수사나 어떤 언론에서는 그 현재 지금 이제 백 전 장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언급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뭐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고요.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있었고 나아가 이제 관련된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이제 문제가 이슈가 논란했던 것이 지금 뭐 산자부나 아니면 그전 환경부에서 쓴 게 아니고 이제 통일부, 교육부, 과기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논란이 된 게 있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수사들도 이제 본격화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좀 얘기했던 그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게 장관선에서 끝날 문제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는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과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. 김필성 변호사님, 신윤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